안녕하세요. 닥터 까망눈입니다. 요즘 이제 알러지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질문들이 계속 같은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받았던 질문 가운데, 이게 너무 새로운 치료가 아니어서 이 치료가 아니냐, 위험한 치료가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능의학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알러지 치료도 있고, 또 이제 주류의학에서, 서울대학교 같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알러지 치료도 있는데요. 이제 저는 다 한꺼번에 하자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그럽니다. 첫 번째 치료는 항원을 찾아가지고요. 그 항원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피하는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에 알러지가 있으면 고양이나 강아지를 멀리하고 땅콩 같은 알러지가 있으면 땅콩을 피하는 것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면역치료라 그래서 이 항원을 희석해가지고 투여해가지고 이 항원에 대해서 우발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견디는 힘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예방주사와 비슷한 어떤 개념으로 치료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발적인 노출은 어떤 거냐면 나는 땅콩을 알러지가 있으니까 피했는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그 주문을 했는데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땅콩 알러지 주문 안 하죠. 그런데 그 이제 파는 사람이 이된 개념이 없으면 땅콩 아이스크림 펐던 숟가락으로 다른 주문한 알러지 그 아이스크림 퍼가지고 줘버리면 알러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치명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인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무작정 피하는 것이 뭐 만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하나는 오히려 미량으로 노출하자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몸에 버티는 힘을, 그러니까 알러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버티는 힘을 높이겠다,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요. 기능학에서 주로 집중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검사해가지고 항원을 찾아가지고 교육하는 건데요. 올해 치료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최신의 치료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면역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알러지거나 비염이 있는 분이 오시면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IgE라는 검사를 보냅니다. 이것이 높으면은 뭔가 알러지 상황으로 몸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사했더니 IgE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IgE 마스트라는 정밀 검사를 다시 보낸 건데요. 그 정밀 검사를 보내니까 몇 가지 이제 알러지 항원이 찾아진 거거든요. 이 항원을 찾는 분들에게는 면역치료라는 치료법을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치료는 그냥 뭐 1, 20년 된 치료가 아니고요. 사실은 수백 년, 수천 년 된 치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라에 어, 왕자라든가 황태자가 있다. 그런데 이 태자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자인데, 차기 왕인데 얘가 땅콩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땅콩 알러지 때문에 아이가 잘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독살할 수도 있거든요. 땅콩을 갈아서 이렇게 먹여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추는 방법을 먼저 찾아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왕자에게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요리사라든가 의사가 옆에서 검사를 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땅콩이 그 식단 재료에 없게 되면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게 되죠. 아, 지금 먹거리가 다른 건 다 들어가는데 땅콩이 안 들어가는구나라고 알게 되면 땅콩을 오히려 알러지가 있는 것보다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재료에는 땅콩이 다 들어가요. 왕자가 사는 왕자 궁에 식재료는 땅콩이 다 들어가요. 음식도 다 올라가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만 땅콩이 없는 음식만 먹어요. 그 남은 음식이 있겠잖아요. 남은 음식을 알면은 또 추정할 수 있으니까 남은 음식은 왕자 옆에 있는 알러지 없는 사람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가 들어가고 모든 음식이 들어가고 모든 나올 때는 빈 그릇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비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언제나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땅콩이 한 알이 먹으면은 죽는다라고, 이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를 먹으면 얘가 치사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한 알에서 얼마 정도까지는 안전할까? 철학적인 사고에서 30분의 1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식됐냐면은 30분의 1을 한 300만 분의 1로 희석을 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왕자에게 먹여요. 옆에 의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먹이는 거예요. 오늘은 300만 분의 1 먹이고요. 한 1, 2주 지나면 200만 분의 1 먹이고요. 용량을 높이는 거예요. 왕자가 클 때까지, 힘을 가질 때까지 얼마까지? 30분의 1까지 높이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해왔던 방식이고 고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몰래 해왔던 방식인데, 이것을 미국에 있는 이제 의사들 중에 일부가 이 시도를 했어요. 달걀 알러지가 있는데 달걀 알러지를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달걀을 계속 소량부터 먹이는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부모는 의사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알러지 전문의가 특별하게 없지만 외국은 이렇게만 면역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있어요. 이 치료하는 의사들은 사실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면역 치료할 때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발생하려고 용량을 계속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도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인력이 있을 때만 이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은 옆에 내과 선생님이랑 저랑 오랜 시간 응급실에서 근무를 해왔고, 직원분들도 다 십몇 년씩 근무하시는, 저희랑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를 잘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저희 병원은 이걸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 치료를 누구에게 배웠냐면 제 친구 닥터덕이라는 친구에게 배웠는데, 그 친구는 왜 이것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알려줬냐면, 당신의 자녀가 알러지가 있는데 그 알러지 원인인 고양이를 못 버리려고 하니까 못 버리니까, 그래서 항원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나는 항원에 노출시켜서 몸의 면역 상태를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면역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세 번째 치료 방법은 항원과 이것에 대해 피하거나 노출하거나 방법을 떠나서 나의 어떤 다른 면역 상태를 높이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자녀들이나 뭐 저희 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을 다 쓰죠. 일단은 피하게 하고요,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면역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견디는 힘을 높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영도 시키고요, 잠수도 시키고요, 폐활량 넓히는 운동도 시키고요, 알러지 증상이 발생하기 할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미리 약간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알러지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